수도권 서남권에서 신축이 아님에도 가격이 움직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낡은 구축으로만 보는 단지들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미 착공됐거나 착공을 앞둔 재건축 단지는 제외하고 왜 어떤 구축은 더 강해지고 어떤 구축이 살아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입니다. 같은 재건축이라도 여의도는 사실상 초고층 복합개발에 가깝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400%, 상업지역은 최대 800%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면서 구역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분양가 역시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의도는 별도로 깊게 다뤄야 할 주제로 오늘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와 목동 사이 2, 5, 9호선이 지나는 당산동입니다. 당산동은 원래 애매한 동네였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공장과 준공업 이미지 때문에 여의도, 목동 사이에 있으면서도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준공업 지역이 강력한 장점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시가 준공업 지역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올리면서 대지의 가치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단지별로 살펴볼 때 대지 지분 수치가 낮아 보이더라도 용적률 400% 기준에서는 일반 분양세대수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착공 단계인 유원 제1, 1차를 제외하면 당산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앞서 있는 단지입니다. 410세대, 대지 지분 20.5평, 현재 용적률 134%,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최고 49층 703세대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용적률은 299%를 적용받아 400% 상향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용적률 134%에서 299%로 올라가는 구조라 300세대 가까운 일반 분양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무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빠른 신축 입지를 원하는 분에게 적합한 단지입니다. 다만 이런 점들이 가격에는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당산 현대 3차, 509세대, 대지 지분 11평, 현재 용적률 248%. 숫자만 보면 대지 지분이 낮고 용적률도 높아 보입니다. 기존엔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지만 준공업 지역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받은 대표적 단지입니다. 올해 3월 신통기획으로 최고 48층 734세대, 용적률 399%를 적용받아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지 자체도 좋아서 앞으로 높아질 공사비와 분양가도 소화할 수 있는 단지로 보입니다. 최근의 시세 상승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인근 당산 한양 역시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 13.3평, 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태지만 299%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아쉽다는 판단에 400% 적용을 목표로 재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인가를 받고도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가려는 겁니다. 용적률 100% 차이가 이미 확정된 사업 방향을 바꿀 만큼 사업성에 큰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물레동 주소지만 신도림 더블 역세권 생활권이고 GTX 개통 이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준공 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가격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1302세대, 대지 지분 15.7평, 준공 2001년, 25년차 단지입니다. 재건축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지의 대지 지분 15.7평, 준공업 지역 400% 기준이 유지된다면 재건축 연한이 차는 시점에 사업성도 충분히 나오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실거주 만족도를 누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신도림동은 원래 공업지대였습니다. 한국타이어, 종근당 등 대형 공장들이 밀집했던 곳인데 2000년대 들어 공장 자리에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구로구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도림 최고가 단지인 이편한 세상 4차도 바로 한국타이어 부지 위에 들어선 단지입니다. 다만 재개발이 2000년대에 이미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신도림에서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구로 우성아파트, 신도림 생활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재건축 대상 단지입니다. 대지 지분 14.8평, 신도림역 접근성을 그대로 누리면서 재건축을 기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대수가 적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신도림 생활권에서 이 조건을 갖춘 단지가 더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구로 보광아파트 340세대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런데 대지 지분이 23.2평입니다. 대지 지분이 크다는 건 재건축 후 일반 분양 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후 675세대, 일반 분양 비율 40%, 271세대가 나옵니다. 입지가 최상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입지보다 구조로 보는 단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재건축의 전형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공사비가 올라도 일반 분양 수익이 그걸 커버하는 구조입니다. 9일동 역시 준공업 지역입니다. 당산 물레와 같은 맥락으로 용적률 상향에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서남권은 단순한 구축 상승장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구축부터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로 주공아파트 1400세대, 1, 2차 합산 2천
2126세대, 준공 1986-1987년, 평균 대지지분 18.8평, 준공업지역 인센티브와 사업성 보정 개수가 적용되면서 용적률 329%로 정비계획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400%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대지지분이 18.8평이라 사업성은 좋습니다. 구인역과 가깝고 주변 개발 호재로 입지 여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1차와 2차 세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의견으로 인한 사업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단지 모두 9일동 준공업지역에 위치합니다. 대지지분은 12평 내외로 오늘 기준에 미달합니다. 하지만 같은 준공업지역이고 용적률 상향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동입니다. 신길동은 신길 뉴타운 재개발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입니다. 덕분에 주변 신축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고 이게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길 우성 1차, 이 단지를 먼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688세대, 대지집은 13.3평으로 기준선에 걸쳐 있지만 역세권 용적률 특혜로 340%로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0세대에 가까운 일반 분양 세대수를 확보했습니다. 대지지분이 기준에 딱 맞아도 역세권 용적률이 더해지면 사업성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이 가시화될수록 이 단지의 가치는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신길 우성 3, 4차 모두 평균 대지지분 14평 내외입니다. 신길 뉴타운 신축 시세가 주변에 형성돼 있어 재건축 완료 시 높은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신대방 우성 1차 평균 대지지분이 17평입니다. 신안산선 개통 호재에 대형 공원, 병원, 2호선까지 더해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조용하지만 실거주 조건이 탄탄한 단지입니다. 재건축보다 실거주 가치와 장기 보유 관점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시흥시동 남서울 럭키 대지지분 15.1평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담금 문제와 신탁사 교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가격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전고점 대비 50% 가까운 시세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도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가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신안산선과도 가깝고 악재가 가격에 반영된 지점에 접근을 검토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지금 서남권은 단순한 구축 상승장이 아닙니다. 시정은 지금 같은 구축이 아니라 살아남는 구축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오히려 사업성이 살아남는 재건축의 조건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특례, 이미 형성된 신축 시세, 이런 조건이 겹치는 구축부터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같은 구축이 아니라 어떤 구축이 살아남는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남권에서 아직 남아있는 지역과 단지들을 이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